쓰레기 분리수거하듯이 생활 속 방역이 습관으로 뿌리내려야 합니다. 방역이 습관이 돼야 한다는 말은 코로나19가 장기 과제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단기 성과를 이뤘지만 지금의 조치를 언제 완화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코로나19 대처를 평가한 해외 언론의 지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확산세는 주춤하지만 일상을 회복하려면 아직 한참 남았다는 겁니다. 코로나발 경제 상처, 대구 경북이 가장 크다는 통계 나왔고요. 여행업계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영세 자영업자들, 휴업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올해 전 세계 2,5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거란 암울한 전망마저 나왔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꼭 필요한 사람 제대로 도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어제 소득 하위 70%에 준다고는 했는데 도대체 그 70% 정확히 어떻게 따지냐 혼란이 좀 있었죠. 정부는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을 활용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다음 주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가늠할 예로 중위소득을 들었습니다. 전 국민을 소득으로 줄 세울 때 딱 중앙이 중위소득인데 그 1.5배로 자르면 국민의 70% 정도입니다. 이것만 보면 3인 가구 월 581만 원, 4인 가구 712만 원이 기준입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기준도 이 근방이 될 거라고 했지만 이걸 그대로 쓰진 않을 방침입니다. 소득에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재산까지 일정 부분 환산에 넣는 걸 고려 중인데 얼마나 어떻게 반영할지가 고민입니다. 시간이 많고 좀 넉넉하다면은 재산이라든지 금융소득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넣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좀 긴급성 요소도 있습니다. 2018년 하위 90%의 선별 지급한 아동수당은 신청자가 소득과 자산을 신고한 뒤 자치단체에서 탈락자를 가려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선별에만 2달 이상 걸립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소득과 자산을 더해 평가하는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건보료 기준으로 4인 가구 하위 70%는 직장 가입자는 23만 7천 원대, 지역 가입자는 25만 4천 원대에 해당됩니다. 자산이 반영 안 된 직장 가입자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일정 액수 이상이면 탈락시키는 등 빠른 선별 방식도 고려 대상입니다. 늦어도 아마 다음 주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 등을 감안해 올해 소득을 반영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